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전문가들도 놀라워하는 한국의 불매운동 현황 이런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불매운동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제는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불매운동 대상 브랜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등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대상을 언급하며 사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특히 어떤 시점에 어떻게 불매운동을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네티즌들은 또한 그러한 내용을 크게 공감하는 색다른 모습인데요. 특히 한 네티즌은 일부 의류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이번 여름 시즌에 불매가 타오르긴 했지만 정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겨울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름엔 가벼운 소재의 반팔 티셔츠가 주인데 이것은 단가도 낮은 데다가 마진도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의류 쪽이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은 겨울옷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생산될 옷 등은 이미 주문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주로 두꺼운 외투를 많이 입는데 단가가 비싸니 당연히 수량당 이윤이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 시즌 판매가 이번 불매운동의 백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매운동은 이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겨울까지 제대로 이어진다면 바로 내년쯤에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실제 의류 분야에 일하는 전문가들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보통 의류는 두세 분기 앞에 미리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 물량은 이미 생산에 들어가고 있거나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올 겨울에도 불매운동이 거세진다면 몇몇 의류 브랜드는 분명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매 현상이 2년 넘게 지속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상당수의 매장들이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맥주 브랜드들도 단순히 일본 맥주만 불매할 게 아니라 100% 일본 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을 알아내서 시중에서 일본 맥주가 아닌 걸로 알려진 것도 색출해냈는데요. 결국 알아보니 일본 회사 것이더라며 이렇게 제대로 된 불매운동을 해보자는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한편 쿠팡과 같은 경우에는 손정희 회장이 거금을 투입해 일본 회사냐는 논란이 이렇습니다만 사실상 쿠팡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한국을 믿고 투자해주는 형태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아 네티즌 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불매 대상을 감별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클로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 망언을 사과하며 진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면서 재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불매운동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모습으로 일본의 소도시를 취재하는 방송국 등을 통해 실제 많은 한국인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사가현 지사의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항공편 탑승률이 떨어졌으며 이번 달은 더 떨어진 상황이라고 소개하며 솔직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사가공항에 도착하는 국제선 승객 중에 60%는 한국인이라 이용객이 줄면 바로 타격이 오는 것이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매운동의 양상은 예전과 달리 단번에 거세게 진행되고 있어 업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빈그룹을 소개할 때 유통병원, 학교, 스마트폰, 자동차, 건설, 레저를 비롯한 베트남 경제 생태계를 꽉 쥐고 있는 기업이라고 했었죠. 또 빈그룹 지주사에 한국한화그룹과 SK그룹이 지분 투자를 한 것도 유명합니다. 여러모로 한국과 인연이 깊어질 수 있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에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마산그룹 역시 SK그룹이 투자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내용은 빈그룹 유통부문인 빈커머스 산하대형 마트 체인인 빈마트와 편의점 빈마트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각종 농산물을 제공하는 빈에코 시스템을 마산그룹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전국에 깔린 빈마트 매장만 2,600곳이 넘습니다. 빈그룹의 베트남 영향력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허름한 곳에 가더라도 반드시 빈마트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연평균 10%가 넘게 성장하는 알짜 산업을 경쟁사에 넘긴 것입니다. 거래 대금은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최근 빈그룹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어더이조이와 가전유통 매장, 빈프로 사업까지 철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 접점에 있는 라인을 대거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빈프로나 빈마트에 가면 빈그룹이 만들기 시작한 빈스마트 스마트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객 접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소비자에게 침투하겠다는 게 당초 빈그룹의 목표였는데 이제 상황이 사뭇 달라진 것입니다.
최근 빈그룹 위기설이 도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빈그룹은 이미 자사가 지은 아파트를 중국, 대만, 한국계 사모펀드에 세일즈하며 통매각을 여러 차례 추진했습니다. 그만큼 현금 확보에 사활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해도 힘든 자동차와 스마트폰, 두 첨단 사업에 모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꽉 잡고 있어 빈스마트가 비집고 들어갈 틈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삼성 스마트폰이 차지한 자리까지 더해지면 빈스마트가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진하게 지내는 베트남 사람에게 왜 빈스마트 제품을 쓰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빈마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돼 있는 건 봤지만 아예 쓸 생각이 없어 만져보지도 않았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애국 마케팅이 통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고가 상품인 빈페스트 역시 고전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 자동차가 시장에 풀린 지는 한참 됐지만 도로에서 빈페스트 마크를 단 자동차를 찾아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 악성 재고만 많이 쌓이면 현금 흐름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할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그룹이 알짜 산업까지 팔아치우며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빈스마트 계열사 역시 최근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 TV까지 본격 생산에 나서며 사세를 확장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빈그룹의 행보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이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마불사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빈그룹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빈그룹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빈그룹은 베트남 경제 생태계를 하드캐리할 만큼 올랐었습니다. 중차대한 경영상의 위기만 아니라면 빈그룹이 망하거나 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빈그룹은 여전히 매력 있는 투자처로 볼 만하다는 것이 베트남 현지 의견입니다. 게다가 아직 베트남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000달러도 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입니다. 파이가 커질수록 베트남 경제 곳곳에 뿌리내린 빈그룹 성장 그래프는 더 가팔라질 것입니다. 모든 게 시간이 약인 듯합니다. 10년 후 빈그룹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커져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압도적 재계순위 1위 빈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항공산업 진출에 실패했다. 베트남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선 항공편이 멈춰선 상황에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결과다. 21/420 타임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부는 전날 빈그룹이 지난 3월 신청한 빈퍼레어의 항공사 설립 승인 요구를 최종 불허했다. 빈퍼레어와 함께 신규 항공사 설립을 신청한 비아틀레버 에어라인과 카이트에어의 등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부는 베트남 항공 부문이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전하고 있어 새로운 항공사 설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22년 이후에 신규 항공사 설립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이 그간 항공산업 육성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항공시장이 처한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표 여행사인 TN 빈그룹의 항공사 설립을 허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 항공사들은 전체 214대 여객기 중 절반 이상의 운항을 중단했고 상반기에만 2조 7,280억 동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실제로 국적사인 베트남 항공은 최근 유동성 위기 해소책으로 보유 중이던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 지분 49%를 전량 매각하고
에어버스 A321-200 기종 5대도 3,700만 달러에 되파는 등 긴축 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태국과 필리핀은 베트남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태국은 전날 국영타이항공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방만한 경영으로 지난해에만 120억 바트의 적자를 보더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 회생 절차까지 밟게 된 것이다. 필리핀 세부항공도 이날 기존에 계획한 항공기 추가 구매를 취소하고 정부의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